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은 도르트문트의 홈구장 BVB 슈타디온 도르트문트에서 열립니다. 해당 구장은 81,365의 관중이 들어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구장 중 하나인데요. 홈 열기는 그 어느 팀보다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1차전에서 득점을 만들어야 2차전을 포함한 180분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PSG는 이미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와 맞붙었는데요. 조별리그 F조에서 도르트문트와 이미 경쟁했었습니다. 지난해 9월 홈에서 치른 조별리그 1차전 경기에서는 후반 4분 터진 킬리안 은바페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후반 13분 들어간 아슈라프 하키미의 추가골로 2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다음 맞대결은 지난해 12월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치른 조별리그 6차전인데요. PSG는 이 경기에서 후반 6분 카림 아데에미에게 선제 실점을 내줬고 후반 11분 워렌 자이르 에머리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습니다. 다만 1차전의 가장 큰 변수는 주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차전 경기 주심이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라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테일러 주심은 영국 국적의 심판으로 지난 2010년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심판으로 활약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14년째 주심을 보고 있습니다. 테일러 심판은 유로 2020 대회에서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심정지 사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 많은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경기 중 벌어지는 선수들의 신경전, 몸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친 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는 심판입니다. 축구는 네트가 없는 종목이기에 몸을 부딪혀가며 진행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싸움엔 일관된 판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테일러는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테일러는 관점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판정으로도 말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관되지 못한 판정과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악명 높은 테일러 심판의 판정에 따라 PSG와 도르트문트의 1차전 경기 결과가 갈리게 된 점이 변수로 꼽히는 상황 속에서 공식 경기 전 기자회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산 세바스티안과 바르셀로나에서 이겼습니다. 내일은 이 달리기가 계속되거나 멈출 것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용감하고 용기 있는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독특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것이고 팬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을 치르기 전날인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있게 되어 기쁩니다. 경기는 8강전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함으로써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게임을 통제하고 이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도착한 날부터 선수들과 구단 전체의 응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즌을 개선했으며 이것은 우리 프로젝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부정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즌 중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게임의 모든 면에서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에서의 수비.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까다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승패의 차이가 세부 사항 중 가장 작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끝으로 비티냐에 대한 질문이 나와 비티냐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저는 비티냐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는 매우 다재다능하고 6번, 8번, 심지어 넓은 역할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골을 넣을 수 있고 저는 그가 수비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이강인의 도르트문트전 선발을 예상했습니다. 이 매체는 도르트문트전의 리카 에르난데스,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수비수로 시간을 가질 것이고 중원은 이강인이 완성할 것이다. 또 공격진에는 은바페, 덴벨레, 골살로 하무스로 도르트문트를 괴롭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르파리지앵도 도르트문트전 베스트 11을 전망했는데 이강인이 포함됐습니다. 이 매체가 전망한 선발 라인업은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 수비 아치라프 하키미, 밀란 슈크리니아르, 리카 에르난데스, 누노 멘데스, 중원은 이강인, 마누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 공격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 킬리안 은바페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에 대해 국내 축구 전문가가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번 한 경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경쟁 구도는 에머리 선수입니다. 어린 프랑스의 초신성이나 무한한 잠재성을 인정받아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에머리 선수입니다. 챔스 8강 2차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중용받아 선발 출전했으나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에머리 선수의 평점은 80분 동안이나 뛰고도 6.8점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13분 뛰고 6.7점이었습니다. 미드필더진 세 자리에서 비티냐는 프로 데뷔 이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8.5점으로 만점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이 파비안 루이스 선수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 자리를 꿰차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늘은 7점이었습니다. 교체 투입되었던 아센시오, 우가르테 선수는 6.5점, 6.2점으로 확실히 이강인 선수에 비해 파괴력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체 선수 1순위는 이강인 선수이며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할 주전 경쟁 선수는 에머리, 파비안 루이스 선수로 볼 수 있습니다. 덴벨레, 음바페는 고정이고 왼쪽에 직선적이고 빠른 플레이를 펼치는 바르콜라 선수도 엘리케의 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자리에서 싸워 이겨야 베스트 11에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콜라, 우가르테, 테나스, 하무스는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선수들입니다. 서정원 스트라스부르, 이상윤 로리앙, 안정환 강진욱, 어경준 이상 메스, 박주영 모나코, 남태희 발랑시엔, 정조국 오세르 권창훈 디종, 석현준 트루아, 황의조 보르도, 윤일록 몽펠리에 등에 이어 13번째로 프랑스 무대를 밟은 이강인은 PSG 이적 첫 시즌 한국인으로 처음 리그앙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가능성이 거의 확정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것 자체가 대박인 것이며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임대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으나 파리 생제르맹은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리빌딩에 착수한 것이었으며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팀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총애를 받으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고 결국 3년 만에 챔스 4강 진출까지 이뤄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자랑을 넘어 차세대 월클로 나아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6세 때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천재의 탄생을 알렸고 그는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 1군 데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U20 월드컵 최우수 선수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23세 한국 최연소로 유럽 5대 리그 우승을 경험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제 최연소로 비기어까지 든다면 정말로 전무후무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